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짜가 제일 비싸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지인이 이거 내가 안 써서 그러는데 그냥 가져가 해서 냉큼 받아온 물건인데 그 후로 이상하게 돈은 안 모이고 병원비며 수리비며 쓸데없는 지출만 계속 생기고 집안 분위기도 괜히 가라앉는 느낌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그냥 웃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풍수에서는 특히 남에게서 그냥 들어오는 물건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 안에 그 집안의 돈복, 갈등, 병, 눈물 같은 기운이 함께 딸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우리 금전운을 부르는 작은 의식 하나 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 한 단어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태백산에서 매일 아침 저녁 기도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 무료로 정성껏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소하지만 간단한 행동 하나로 당신의 금전운과 건강운이 바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 집 안으로 들어오는 물건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버릴 물건 내가 잘만 쓰면 되지. 중고가 뭐 어때서 아끼는 거지. 그래서 지인들이 주는 물건, 경매 물건, 급처분하는 싸구려 가전제품들 별 생각 없이 집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지갑을 바꾼 뒤로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인다든지 새로 들여온 침대에서 자꾸 악몽을 꾸고 잠이 뒤숭숭해진다든지 공짜로 얻어온 칼이나 가위를 들인 뒤부터 집안의 말다툼, 이별, 계약 파기 같은 끊어짐이 잦아진다든지 폐업한 가게에서 싸게 들여온 집기들을 놓고 난 후에 우리 집 장사까지 같이 기운이 꺾이는 느낌이 든다든지 말입니다. 설마 그 물건 때문이겠어? 대부분은 이렇게 넘기시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이게 우연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은 단순한 쇳덩이 나무 쪼가리가 아닙니다. 오래 쓰면 쓸수록 그 물건에는 그 사람의 기운과 이야기가 붙습니다. 매일 손에 쥐고 다니던 지갑, 밤마다 몸을 누이던 침대와 베개, 부엌에서 늘 잡던 칼, 손가락에 끼고 다니던 반지와 시계.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하루하루 기쁠 때, 슬플 때, 울면서, 싸우면서, 빚 걱정에 밤잠 못 자며 만지던 손길까지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자주 쓰던 물건은 그 사람의 축소판이다 이렇게까지 봅니다. 그 물건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건 그 사람의 축소판이 우리 집으로 이사 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재물운은 굉장히 예민해서 좋은 기운과 섞이면 더 잘 붙고 나쁜 기운과 섞이면 금방 구멍 난 것처럼 새어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남에게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집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받으면 좋은 물건은 어떤 건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물건은 기운과 기억의 저장소이고, 둘째, 자주, 오래, 몸 가까이 썼던 물건일수록 그 사람의 기운이 더 강하게 배어 있고, 셋째, 그 물건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그 기운까지 함께 들어와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메모하시면서 여러분 집에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심하셔야 할 건 바로 지갑, 돈통, 금고, 계산기 같은 돈 그릇입니다. 지갑, 그냥 돈 넣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풍수에서는 이 지갑을 그 사람의 재물운이 드나드는 문으로 봅니다. 빚에 쫓겨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 쉬던 손, 카드값 걱정하며 지갑을 열던 그 마음, 장사가 안 돼서 텅 빈 돈통을 바라보며 막막해하던 눈빛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 물건에 배어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폐업한 가게에서 쓰던 금전 등록기를 싸게 들여와서 쓰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상하게 손님은 있는데 돈이 안 남는다. 매출은 나는데 항상 구멍 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꼭 여쭤봅니다. 그 계산대, 그 돈통, 새 거 사셨습니까? 아니면 남이 쓰던 거 들여오셨습니까? 돈 그릇은 가능하면 무조건 새 것으로 쓰셔야 합니다. 지갑, 돈통, 금고, 계산기, 가게 캐셔 같은 것들 왠지 싸다고 공짜라고 남이 쓰던 걸 들여오지 마십시오. 이미 집에 들어와 있다면 어떡하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능하면 새 것으로 바꾸시고 기존에 쓰던 건 지금까지 수고했다. 여기까지가 인연이다. 이렇게 한번 마음으로 인사를 하신 다음에 잘 포장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계속 써야 한다면 흰 소금이나 햇볕으로 한번 정화한다는 마음으로 닦아서 두시고 그래도 계속 마음이 무겁고 찜찜하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보내주시는 게 오히려 재물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건 침구류, 특히 베개와 매트리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깊이 잠든 동안 몸과 마음이 완전히 내려놓아진 상태에서 그 자리에 에너지가 깊게 남습니다. 오랫동안 몸을 누였던 매트리스, 머리를 기댄 베개에는 그 사람의 병, 걱정, 외로움, 악몽까지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던 분의 침구, 이별이나 이혼 같은 큰 일을 겪으면서 지내셨던 침대, 원래 집에서도 잠이 안 온다 이렇게 말하던 침대입니다. 이런 침대를 그대로 들여와 사용하게 되면 우리 가족의 잠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이 흔들리면 면역력 떨어지고 짜증이 늘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게 결국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까지 줄줄이 엮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침대, 베개, 매트리스만큼은 정말 가능하시면 꼭 새 것으로 여러분 가족 몸에 맞게 준비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이미 남이 쓰던 침대를 쓰고 계시다면 최소한 매트리스와 베개는 새 것으로 바꾸시고 기존 프레임은 깨끗이 닦으신 다음에 하얀 천을 한번 씌워서 이제부터는 우리 집 기운으로 다시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칼, 가위, 공구 같은 날붙이입니다. 풍수에서 칼은 기운을 자르고 인연을 자르고 재물을 끊는 도구로 봅니다. 요즘은 주방칼, 과도, 부엌가위뿐 아니라 네일아트 가위, 미용가위, 공구용 칼까지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남이 오래 쓰던 칼과 가위는 웬만하면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부싸움하고 화난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며 쥐었던 칼, 빛 톡촉 전화 받으면서 잡고 있던 공구칼, 미용실에서 손님들의 한숨과 푸념을 들으며 하루 종일 사람 머리를 자르던 가위 그런 것에는 끊어내는 기운이 훨씬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이런 칼이 집에 들어오면 부부 사이가 자꾸 사소한 말로 틀어지거나 계약이나 약속이 마지막에 가서 깨져 버리거나 좋은 인연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툭툭 끊어지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주방칼과 가위만큼은 가능하면 새 것으로 우리 집에서 처음 길을 들여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남이 준 칼이 있다면 칼날에 흰 소금을 살짝 뿌려 닦아내시고 우리 집에서는 좋은 일, 복을 위한 요리에만 쓰겠다 이렇게 한번 말을 건네 보십시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찜찜하다면 그때는 미련 갖지 마시고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물건으로 넘어가기 전 지금 바로 금전운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 시작할 때 댓글 달지 않은 분이 아직도 계시다면 지금 즉시 구독 후 금전운 받아갑니다. 댓글을 달아보십시오. 금전운을 포함해 어떤 소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금전운이 사라지기 전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을 제가 태백산에서 아침 저녁 기도 시간마다 무료로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물건은 이별과 이혼, 장래의 기억이 남은 반지와 장신구입니다.
대표적인 게 커플링, 결혼반지, 커플 시계, 목걸이 같은 것들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면서 반지를 건넬 수 있습니다. 나한테는 이제 필요 없는 거니까 내가 써. 버리기 아까우니까 내가 가져. 그 말 속에는 대부분 끝난 인연, 상처, 미련 같은 기운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반지를 내가 끼게 되면 내 인연들도 자꾸 비슷한 패턴으로 꼬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사소한 오해가 잘 풀리질 않고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일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손가락에 끼는 반지를 인연의 문을 여닫는 열쇠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끝난 인연의 열쇠를 내가 다시 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별, 이혼, 장례를 거친 장신구는 받지도 마시고 내 것이라고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넘기지도 않는 게 좋습니다. 이미 받으셨다면 잠깐 끼워봤다가도 마음이 계속 무겁고 찝찝하다면 거기서 인연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깨끗이 닦아서 흙이나 나무 아래에 조용히 묻어 보내시면서 여기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 이제는 놓아 보내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인사하시고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랜 병의 기운이 남아있는 물건입니다. 대표적으로 안경, 지팡이, 허리 보호대, 의료용 침대, 휠체어 같은 보조기구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몸의 불편함과 고통, 두려움과 불안이 오랫동안 붙어 있던 물건들입니다. 누군가에게 물려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마음 자체는 참 따뜻한데 여러분 집 안으로 들여오는 건 가능하면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아팠던 분의 안경을 그대로 쓰게 되면 눈의 피로나 초점 문제뿐 아니라 그분이 세상을 바라보던 불안한 시선, 막막함 같은 감정이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팡이, 보호대, 보조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아프다, 힘들다 하며 의지하던 물건이기 때문에 그 기운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분께 드려야 할 경우라면 흰 천으로 한번 감싸서 이제 이분께 새 역할을 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밖으로 보내주시고 여러분 집 안에서는 그 에너지를 오래 붙들고 계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건 시계입니다. 풍수에서 시계는 시간의 흐름, 수명, 인생의 리듬을 상징합니다. 한 사람이 수십 년을 차고 다닌 손목시계, 온 가족이 밥 먹을 때마다 보던 벽시계, 잠자리 옆에서 늘 울리던 탁상시계 이런 것에는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 기다림과 한숨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조심해야 할 게 멈춘 시계입니다. 사고가 나던 날 멈춰 버린 시계, 장례를 치르던 날부터 방치된 시계, 배터리를 갈지도 않고 몇 년째 멈춘 채로 벽에 걸려 있는 시계들. 이런 시계는 흐름이 멈춘 운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멈춰 있는 시계가 여러 개 있다면 하는 일마다 중간에 끊기고 돈의 흐름도 막히고 사람의 발걸음도 무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이 오래 쓰던 손목시계를 명품이니까 아까우니까 하면서 받으실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꼭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시계도 새로운 시계로 우리 가족 시간에 맞춰 처음부터 함께 맞춰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집안에 멈춰 있는 시계가 있다면 정말 필요하면 즉시 배터리를 갈아서 다시 시간을 흐르게 해주시고 필요 없다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망해가는 집, 이미 망한 집의 사업용 물건입니다. 폐업한 가게의 간판, 메뉴판, 계산대, 의자, 테이블, 부도가 난 사무실의 컴퓨터, 서류 캐비닛, 책상, 의자, 경매나 급처분으로 나온 사업용 물건들 이런 것들은 이미 꺾인 운, 막힌 운, 끝난 운이 진하게 배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간판, 메뉴판, 계산대 같은 것들은 그 가게의 재물 에너지가 드나들던 문입니다. 이걸 그대로 들여와서 우리 가게, 우리 집에서 쓰게 되면 그 꺾여 있던 재물 흐름이 우리 쪽으로도 스며들 수 있습니다. 새 거나 다름없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여기서 한 번 더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싸게 사는 건 물건값일까?
아니면 그 집안에 막힌 운까지 함께 떠안는 걸까? 특히 가게나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절대 이런 물건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간판, 계산대, 금전 등록기, 첫 손님을 맞이하는 소파와 테이블만큼은 반드시 새 것으로 우리 가게 기운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한 가지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럼 우리 집에 그런 물건이 이미 있으면 무조건 다 버려야 합니까? 우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건 그 순간부터 정리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 없이 무조건 버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버리실 때도 아이고 재수 없어, 나쁜 물건이야 이런 마음보다는 그동안 우리 집에 와서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 이제는 여기까지가 인연이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실 때는 돈과 관련된 것부터 지갑돈, 통금, 고계산기, 그 다음 잠과 관련된 것들, 베개, 매트리스, 침대, 그 다음에 몸과 인연을 건드리는 물건들, 칼, 가위, 반지, 시계, 안경, 마지막으로 사업용 물건들, 간판, 계산, 대집기 이런 순서로 하나씩 보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집 한 구역씩 정해서 오늘은 지갑, 가방만 정리하자. 이번 주말은 침실만 정리하자. 이렇게 나누셔서 하시면 몸도 마음도 훨씬 가볍습니다. 무엇보다 아깝다는 마음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지금 눈앞에 몇만 원, 몇십만 원 아끼겠다고 수년, 수십 년의 재물운과 평안을 내다 바치는 일은 절대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기 전에 지금 꼭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 라고 한 단어를 남겨보십시오.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을 제가 아침, 저녁, 기도 시간마다 무료로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건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기운과 기억의 저장소입니다. 특히 자주, 오래, 몸 가까이 썼던 물건일수록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배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이 쓰던 지갑, 돈통, 금고, 계산기 같은 돈그릇, 남이 오래 쓰던 침구와 베개, 매트리스, 칼과 가위 같은 날붙이, 이별 이혼 장례를 거친 반지와 장신구, 오랫동안 병을 앓으신 분의 안경과 지팡이, 보조기구, 멈춘 채 방치된 시계와 오래 쓰던 손목시계, 벽시계, 그리고 파산 폐업한 집의 간판, 계산대, 사업용 집기들은 가능하면 우리 집에 들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라기보다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으로 쌓아온 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늘 보는 것, 늘 만지는 것이 마음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풍수도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그냥 잠만 자고 밥만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재물, 인연, 추억이 겹겹이 쌓여가는 소중한 복의 그릇입니다. 그 소중한 그릇 안에 어떤 물건을 드리고 어떤 물건은 정리해서 보내줄지 이제는 조금 더 지혜롭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집안을 한 바퀴 쭉 둘러보시면서 이 물건은 어떤 기운을 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왔을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다가 유난히 마음이 무겁고 찜찜한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을 정리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재물운과 건강운을 다시 여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여러분이 우리 집 기운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결심하셨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정에 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 또는 금전운 한 단어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매일 아침 저녁 기도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 무료로 정성껏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행동 하나로 당신의 금전운과 건강운이 바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